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긴급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유럽에서 아주 널리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는데, 유럽의약병청에서 4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환자에서 혈전증이 발생하는 이 부작용이 실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공표를 했습니다. 아주 중차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유럽의약품청에서 인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틀 전 유럽의약품청에서 이런 발표가 있은 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랜만에 영상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내용 어떻게 되는지 지체 없이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현저하는 코로나 백신 영상 중에 가장 고퀄이 아닐까라고 자부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학술지의 저널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메인 데이터는 유럽의약품청의 혈전증과 관련된 자료를 번역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NEJM과 란셋에 실린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제목부터 훅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럽의약품청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가 동반된 비정상적인 혈전증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이에 연관성이 있겠다. 영어 표현 그대로 가져오자면 possible link가 있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유럽의약청에서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돼서 접종 후에 신고된 여러 부작용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여 이번 공표를 하게 되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요. 첫 번째 접종한 2주 이내에 대부분 발생하였고, 60세 미만에서 그리고 여성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위험인자는 현재까지로서는 밝혀진 것은 없다. 현재 접종 후에 발생하고 있는 혈전증은 뇌정맥동, Cerebral Venous Sinus 혹은 내장정맥, 또 일부에서는 동맥에서도 혈전증이 발생했다고 하고, 특이하게 혈소판 감소를 일부에서는 출혈 소견이 동반되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날짜 기준으로는 3월 22일까지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 세이프티 커미티에 보고된 자료로는 뇌정맥동 혈전이 62건, 복부 내장 정맥 혈전증이 24건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18건의 경우에 페이탈,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하고, 하지만 명백하게 몇 명이 사망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사례는 유럽과 영국 전역에서 2,500만 명 접종 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2,500만 중에 86명이니까 빈도로 보면 드물다고 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부작용도 18건이 되었다고 하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국내에는 현재까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사실은 밝히지 않다가 국정조사였나요? 관련된 부작용 질의에 답변했었는데, 요양병원 입원했던 60대 남성이 혈전증이 있었다고 하고 사망했는데, 방역당국에서는 그 사망이 흡인성 폐렴이 주된 사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20대 남성이었고, 세 번째 케이스는 며칠 전에 또 발생했었는데 20대 여성 혈전증이 발생해서 총 3건의 혈전증이 국내에는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 세계 의학 논문의 최고봉인 NEJM에 등재되었던 논문 Thrombosis of Cerebral Vein and Sinus 라는 논문의 정맥 그리고 뇌정맥 동에서 발생한 혈전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확인해보면, 뇌정맥 혹은 뇌정맥 동에서 발생하는 혈전증은 굉장히 드뭅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피가 잘 굳어서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데, 일반 인구보다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가임기 젊은 여성들 중에서 100만 명 중에 3, 4명 정도만 발생하는 굉장히 드문 질환으로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났을 때 피를 막아야겠죠. 그때 혈소판은 마치 벽돌과 같은 것이고, 응고인자라는 것은 시멘트와 같은 것이라서 피가 나는 곳을 혈소판 주위를 응고인자와 결합을 해서 막아버리는, 바꿔 말하면 피가 멈출 때 작용하는 게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혈소판이 감소하면 출혈이 더 잘 생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과 관련된 형태로 발생한 것이라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유럽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상에서는 헤파린이라고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주사제가 있는데, 헤파린을 주사했을 때 오히려 혈액 응고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헤파린 induced thrombocytopenia, 이 헤파린을 주사 맞았을 때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이러한 드문 질환과 비슷한 형태의 면역 반응, 우리 몸에서
발생해서 혈전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질환이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 빈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지만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이번 주말에 백신 재접종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말고 현재 확보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재접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접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혈전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밝히고 있는 의심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이것은 이제 폐정맥 혈전이 생겼을 때 발생한 증상이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그때 병원 꼭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다리가 붓거나 하지정맥에 혈전이 생겼을 때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persistent 지속적인 복통이 있을 때 내장정맥의 혈전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하고 배가 계속 아프다. 그때는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심한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거나 보는데 시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뇌정맥 혹은 뇌정맥동에 혈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아까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출혈 경향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가 있냐? 다섯 번째로 접종했는 부위를 넘어서서 몸통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데 점상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약품청에서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의 이득이 백신 접종했을 때의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입원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이죠. 불과 한 달 전에 또 하나의 국제적인 학술지인 란셋에 발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거의 최신 논문을 보면 두 번 다 정량을 맞았을 때 예방 효과는 약 63%. 첫 번째 절반 용량, 두 번째 정량을 맞았을 때 예방 효과는 80.7%. 충분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즉 효과가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하루에도 아직도 10,000명, 프랑스는 4월 8일 기준으로 아직도 8만 명씩 발생하고 있던데 그렇게 수만 명 혹은 몇천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아직도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유럽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확진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야 되냐,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 위험성 또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충분히 고민거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그리고 접종을 해야 될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럼 저는 맞았냐? 저는 일단 이 공표가 나기 전에 맞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가 떨어지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고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첫 번째 용량, 절반 용량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절반 용량을 접종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화이자, 모더나와 같이 아주 좋은 약들을 미리미리 잘 구했었으면 이런 고민을 훨씬 덜 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구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거의 이제 유일하죠. 화이자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OECD 37개국, 제가 35위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안 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정말 고민이 깊을 거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밖에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하루라도 빨리 좀 더 효과 좋은 백신들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긴급 영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증이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된 유럽의약품청의 공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철수한가 내과 전문의 김철수였고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